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오늘은 대입 면접 특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그 전에 3편의 면접 특강을 통해서 대입 면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서류 관련 질문들을 중심으로 자주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변 준비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몇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종 면접, 대입 면접이라는 게 워낙 대학마다 형태도 다양하고 질문도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아서 사실 우리가 몇 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 사례만으로 면접 대비를 일반화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수백 수천 가지 질문 사례들을 전부 다 따져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면접의 어떤 원리들을 이해하고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그 원리에 맞춰서 좋은 답변을 찾아낼 수 있는 방식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런 취지에서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답하기 편입니다. 학종 또는 대입 면접에서 대부분의 질문들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럼 정답이 없는 질문에서 과연 어떤 식의 답변이 점수를 많이 받는가? 실제로 제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논리적인 답변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면접에서 어떤 지식, 암기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결국엔 답변자의 대답이 논리적으로 얼마나 타당한가에서 많은 점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그럼 논리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논리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기를 좀 힘들어합니다. 사실 고등학교 교양 과목 중에 논리학이라는 과목을 배우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그 과목을 배우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 그리고 거기서 배우는 어떤 논리학이라는 건 우리가 또 일상에서 이렇게 면접 같은 데서 활용할 수 있는, 제가 여기 면접 논리라고 표현했는데 일상에 적용하기에는 형식적이고 좀 난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리학이라는 교과를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하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자, 면접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펼칠 수 있는 방법, 과연 면접관들은 어떤 논리에 손을 들어주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실제 면접 질문 예시와 또 모범 답안 사례를 토대로 제 나름의 면접 논리학을 한번 펼쳐보고자 합니다. 논리학 수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논리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건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고등학교 논리학 교과서를 막 찾아봐도 이 논리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논리학에 대한 정의만 나와 있는데요. 뭐 올바른 추리의 원리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논리학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국어사전에서도 말이나 글에서 사고나 추리 따위를 이치에 맞게 이끌어가는 과정이나 원리가 논리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뭐 논리라는 게 결국엔 올바른 추리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추리가 뭐냐? 추리는 논리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추리하면 여러분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뭐 추리소설 이런 거 떠오르시죠? 탐정이라든지 뭐 수사, 이런 단어가 떠오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논리학 교과서에 추리는 이런 정의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바탕으로 다른 어떤 것, 즉 결론에 이르는 활동, 더 정확히는 뭐 심적 활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하면 자, A에서 자, B를 끌어내는 거겠죠. 여기서 A라는 건 내가 알고 있는 또는 일반에 널리 알려진 그 어떤 사실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B라는 것은 자, A를 토대로 한 뭐 나만의 결론 같은 게 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날 집에 들어가는데 자, 문이 열려 있고 낯선 사람의 발자국이 거실에 찍혀 있다. 열려 있는 문이라든지 발자국 등을 통해서 도둑이 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는 거죠. 또는 그 발자국의 크기나 개수 같은 걸로 침입한 도둑들의 성별이나 인원수도 우리가 추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추리의 과정이 타당해야 일반적으로 논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면접을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면접 논리로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 이 결론인 B나 아니면 B에 이르는 이 과정보다도 자, 전제나 바탕이 되는 이 A에 좀 집중하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A와 그 다음에 그 과정과 결론 모두가 완벽하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면접 경험이 없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 대부분들은 사실은 A에서부터 변별력이 갈리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제 면접 과정에서 그렇다는 거죠. 면접 질문 사례를 통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면접 질문은 2018학년도 경희대 인문계 네오 르네상스 전형 학종이죠. 공통 질문에 나왔던 제시문입니다. 물론 학종 면접에서 이렇게 제시문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그런데 상위권 대학들은 제시문 면접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전 영상에서 제가 서류 관련된 질문들은 사례를 좀 봐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제시문 면접을 토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도덕적 딜레마 상황을 면접 제시문으로 출제했는데요.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2005년 미국의 한 특수부대가 탈레반 지도자를 찾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의 땡땡 지역에 숨어 정찰을 하고 있었다. 임무 수행 중 무장하지 않은 염소 목동 2명과 14살가량의 아이와 마주쳤다. 이들은 어느 뭐로보나 민간인이었기에 놓아주어야 했으나 이들을 놓아주면 탈레반에게 위치가 노출되어 부대원 전체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았다. 자신이 이 부대의 대장이라고 한다면 마주친 사람들을 사살할 것인지 아니면 놓아줄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말하시오. 아주 유명한 딜레마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읽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열차의 딜레마와 함께 그 책 앞부분에 소개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요약하면 전쟁 중에 만난 민간인, 죽여도 문제, 안 죽여도 문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이런 면접 질문입니다. 서류 질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제시문이 나오는 면접에서도 정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살할 것인지 아니면 놓아줄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선택은 이 면접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경희대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2018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 보면 실제로 이 면접에 대해서 어떤 답변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잠깐 그 내용 일부를 보여드리자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출제 의도에서 자, 이를 통해 상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교과 과정의 내용을 주어진 상황에 적용하여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평가하는 능력을 살펴본다. 이렇게 출제 의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논리적인 결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정답이 아니라 자기 주장의 논리를 평가한다는 것이 출제 의도에도 명확히 나와 있는 셈입니다. 보고서 원문을 보시면 매우 우수했던 모범답안 사례들도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길어서 제가 그 중에 핵심만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당연히 사살을 찬성한 쪽에 모범답안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사살을 반대한 입장의 모범답안이 따로 있습니다. 먼저 사살 찬성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을 죽여야 된다. 어떤 행위가 더 좋은 결과를 성취하는데 유용하다면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다는 공리주의적 관점이 있다. 이에 의하면 전쟁을 수행 중인 군인은 전쟁의 승리로 인해 더 많은 생명을 구한다는 목적 달성을 위해 소수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민간인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 모범 답안 한번 보겠습니다. 칸트의 의무론에 따르면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옳은 행동을 오직 그것이 옳다는 이유만으로 행하고자 하는 선의지에 기반한 행위가 도덕적이다. 모든 생명은 자신의 결정에 근거하여 생명을 누려야 한다는 생명 존엄의 관점에서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비윤리적 행위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면접 질문을 받았다면 자, 여러분들은 어떤 답변이 더 마음에 드셨을까요? 자, 말씀드렸듯이 두 답변 모두 자, 면접관들한테 높은 점수를 받은 매우 우수한 사례들입니다. 제가 이 답변들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이 노란색 표기된 부분들인데요. 자, 이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논리 추리의 과정에서 A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즉 내가 내린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제들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사살 찬성 답변은 공리주의 관점 나오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이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칸트 도덕주의, 뭐 의무론 이런 거 나오면 이건 이미 끝나는 겁니다. 사실 칸트의 도덕주의나 아니면 공리주의를 모르더라도 우리 학생분들 뭐 찬성이든 반대든 아무거나 표를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야기든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점수를 따는 것은 자기 그런 설명의 전제가 되는 이론이나 근거들, 자, 여기에서 점수가 나오는 거죠. 이런 말씀 드리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이거 그냥 교과 면접이네. 뭐 생윤이나 윤사 안 들은 사람은 좀 손해보는 그냥 교과 면접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게요. 이 공리주의라는 단어 또는 뭐 칸트 의무론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꼭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요 개념들이 들어간 답변이라면 자기 논리를 이끌어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교과적인 이론들이 내 답변의 근거가 될 수도 있지만 내 경험이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사실 공리주의라는 단어, 이론이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유사했던 자기 학교 경험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경험이 뭐였냐면 자기 학교에
갑자기 좀 안 좋은 병에 걸려서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친구가 생겼는데 학생들한테 그 수술비 모금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모르는 학생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모금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이 모금 형식을 복권 판매 형식으로 바꿔서 돈을 기부한 학생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상금을 주는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런데 공부하는 학교 현장에서 사행성을 부추길 수 있는 행위다 그래서 반대하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복권 방식의 모금을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모았고 그 돈을 아픈 학생에게 수술 지원금으로 이렇게 기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행위가 더 좋은 결과를 성취하는 데 유용하다면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다, 이런 입장과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공리주의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더라도 이런 자기 경험을 토대로 내가 사살에 찬성하는 주장을 펼친다면 면접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면접 논리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첫째는 결론보다는 전제, 근거가 중요하다. OX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왜 O를 들었는지, 내가 왜 X를 들었는지 그 전제와 근거에서 사실은 면접 답변의 절반 이상이 승부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제나 근거들은 이론과 경험에서 나올 수 있다. 이론은 학교에서 배운 교과 내용뿐만 아니고 개인적인 독서라든지 개인적인 탐구에서 나온 이론이라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이론을 갖추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배운 교과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보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요. 또 면접 며칠 앞두고 뭐 책을,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두꺼운 책들을 뭐 수십 권 본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면접이 임박해서 면접 걱정하시고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바로 여러분들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내릴 결론의 근거로 좀 많이 활용하셔라. 자기소개서 쓰실 때 여러분들 경험 한번 쭉 정리해 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자료들 한번 더 읽어보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학교생활 기록부나 자기소개서 내용을 철저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나와 있지 않은 경험들 중에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고 자기 생각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줬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정리해 보시는 게 책을 읽거나 교과서를 다시 뒤져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면접 대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읽었던 책들 중에서 자기 생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는 책들 지금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보시면서 자기 답변의 근거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 뭐 새로운 책들을 읽는다는 게 또 쉽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내 생각이나 내 결론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그런 반론에 대한 대비책도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된다. 실제로 이 면접 질문에서 사살에 찬성한 학생이건 반대한 학생이건 그 주장에 대해서 우리 면접관님들이 다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살에 반대한 학생들에 대해서 이 사건이 실제 있었던 일임을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 목동들을 죽이지 않아서 부대원들 발각되고 또 그 부대원들을 구하러 온 헬기까지 격추가 돼서 거의 20명 가까운 미국 병사들이 사망하게 됐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자, 이런 반론 질문이 나왔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이론이나 경험들을 정리하시면서 그 이론이나 경험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까지 함께 생각하신다면, 자, 이런 반론에 대해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이 없는 질문이라는 건 결국엔 다 양면성을 갖고 있는 질문일 수밖에 없고요. 다만 내가 내 주장에 대해서 더 다양한 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으면 그것이 또한 반론에 대한 대비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들 많이 정리해 두시는 게 지금 면접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면접실 들어가시면 너무 긴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 목록을 면접 전날까지 계속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는 작업을 하셔야지만 자기만의 면접 논리도 나올 수 있다. 자, 이 부분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질문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